지금 프랑스에서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프랑스어 스스로가 내부에서부터 영어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자발적 복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언론이죠. 르몽드 디플로마틱에 실렸던 엘리트 계급의 자발적 복종 언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분들이 바로 두 명의 철학자, 조류즈 게스토와 마튜 베르니에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언어 문제만 짚은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회 구조까지 날카롭게 파헤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분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 기이한 침공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대체 뭘 보고 이런 분석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가장 프랑스다워야 할 곳들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영어 단어들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 우체국 은행 이름이 마 프렌치 뱅크. 국영철도의 저가 서비스는 위고. 정부 소유의 해군 조선그룹은 나발그룹.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무슨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사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우체국, 국영철도, 말 그대로 나라의 얼굴 같은 공공 서비스들이 스스로 영어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강요한 침공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준 초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왜 프랑스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엘리트의 자발적 복종. 방금 던진 질문, 왜 스스로 그럴까? 이 기사의 저자들은요, 그 답을 찾으려고 무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내놓은 개념까지 가져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자발적 복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자의 힘이라는 게 결국 피지배층이 스스로 그래 따를게 하고 동의해주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상황에 적용해 보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엘리트들 스스로가 영어를 쓰는 게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거야 라고 믿고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보면 그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럽 기업인 연합회장이 한 말인데 이제부터 나는 비즈니스의 언어인 영어로만 말하겠다. 이건 그냥 영어가 편하니까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이건 사실상 하나의 언어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이 새로운 질서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죠. 영국이 EU를 나가면서 이제 영어는 유럽연합의 핵심 공식 언어가 아니게 됐거든요. 기껏해야 아일랜드나 몰타에서나 공용어로 쓰일 뿐인데 정치적인 위상은 이렇게 약해졌는데도 현실에서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힘이 더 막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의 언어가 사라질 때.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영어 쓰는 게 그리 대수야 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요, 프랑스 사회 전체에 정말 구체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문제가요, 결국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가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국가적인 엘리트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조차 언어 때문에 2등 시민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은 마치 도미노처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먼저 노동자들은요, 이제는 프랑스 사람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영어 사용자들과 경쟁해야 하니까 임금이 오르기 힘들어지죠. 문화적으로는요, 하나의 언어만 쓰게 되면 당연히 생각의 다양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회가 모국어로 기록된 자기 자신의 역사, 과거의 투쟁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심지어 학문과 과학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들조차 이젠 프랑스어로만 쓴 논문은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한 나라의 지성이 자국어를 버리고 있는 셈이죠. 이 문제가 그냥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저항이냐, 복종이냐.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당연히 이건 아니다 하는 저항의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과연 프랑스 사회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보통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건 기득권에 맞서 싸워온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저항 세력마저 이 지바적인 언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PCF is back이라는 영어 슬로건을 쓰고요. 혁명 공산주의 청년들은 간행물 이름을 그냥 레드라고 짓습니다. 심지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최대 노조 중 하나가 노동절, 메이데이를 워킹타임 페스티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비판해야 할 대상의 언어로 저항을 외치고 있는 셈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한쪽에는 위대한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말했던 미래가 있습니다. 유럽의 언어는 번역이다. 유럽의 진짜 힘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언어들이 서로를 번역하고 이해하려는 그 과정, 그 대화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의 언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세상, 물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수많은 언어 속에 담긴 각자의 문화와 역사, 그 고유한 생각의 방식들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